조선의 선비 정신을 만나러 간 곳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조선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최고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성균관이라는 이름은 음악에 조율을 맞춘다는 뜻으로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 없이 고르게 하는 중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균관은 재래공간과 교육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는 영역이 문묘, 즉 제사 공간입니다. 성균관의 교육 공간인 명륜당을 찾았습니다. 청빈을 강조했던 유교의 간결함이 담겨 있는 모습인데요. 명륜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현판 글씨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한 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200여 명 정도. 초시와 복시 두 번의 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이 이곳에 모여 인재교육을 받았다는데요. 조선 최고의 사대부를 길러냈던 성균관에선 선비가 되기 위한 최고의 덕목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학문뿐 아니라 음악, 말타기, 예법, 산술, 서예, 활쏘기 등을 두루 익혔는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진짜 선비는 학식이 높고 호방하며 강인한 기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중용을 큰 미덕으로 생각했고 공부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동시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선비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율곡이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파주에 있는 자운서원은 조선시대 대학자인 율곡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으로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인 셈인데요. 율곡 선생은 어머니 심사인당의 친정이 있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6살 이후부터는 본가가 있는 파주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의 살림을 두고 율곡을 기호학파, 퇴계를 영남학파의 대표라 하며 경쟁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율곡이이는 아버지 뻘인 퇴계 이황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편지를 통해 서로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하고 상대의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며 의견과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이와 권력을 떠나 격식을 지키며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것 역시 선비 정신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운서원은 높은 대지 위에 사당을 앉히고 담장을 둘러 산문 앞 계단으로 오르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그 좌우 능선에는 율곡 선생과 부모의 묘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충렬서원은 고려 후기 충신이자 동방성리학의 시조라 불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입니다. 충렬서원은
조선 선조 때에 지어진 것으로 마을 뒤쪽에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원입니다. 고려 말기 사대부였던 정몽주가 중요시했던 선비정신은 바로 신의와 충절일 것입니다. 선비에겐 재물이나 권세보다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었는데요.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던 이방원에게 끝내 살해당하고 맙니다. 보은 선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고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지만 고려 왕실을 지키려다 선주교에서 피살되고만 한 선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죽음도 견뎌낼 만큼 두텁고 단단했던 선비의 의리와 충절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끝내 신의를 지키다 쓰러져간 선비를 떠올리며 정몽주의 단심가를 읊조려 봅니다.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선비정신은 고지식하고 꽉 막힌 규범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높고 곧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며 선비정신을 되새겨 봅니다.